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다 아니면 고금리로 인해서 불황이 올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 뉴스에서도 보듯이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완전 고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온다. 고금리 후폭풍 이제 시작이다. 미 해치펀드 거물이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경기 침체 가능성 크다. 이 금리 또 올리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또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버 등에서도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얘기하면서 여러 투자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 ETF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의 효과를 이용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인버스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00 곱하기라는 상품이 있는데, 현재 코스피가 이렇게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이 인버스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관련된 뉴스를 보시고 이 인버스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남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로 재미를 보고 있을 때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실 텐데요. 과연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지 한번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3프로에서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셔서 과연 그런지 좀 살펴봤는데, 그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인버스 수량이 늘어나면 인버스가 떨어지고 개인들의 투자 물량이 줄어들면은 인버스는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연 그런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개인 보유 수량이라는 지표를 여기다 삽입을 해 보았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개인 물량이 늘어났을 때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좀 반대 형상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늘어났다가 개인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 물량이 이렇게 늘어날 때 주가는, 인버스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죠. 자, 서로 이런 반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좀 비슷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인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 때 인버스의 주가는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죠. 마치 개인의 계좌들을 쳐다보고 개인이 팔 때 뭔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을 또 잘 이용만 한다면은 쉽게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개인이 거의 다 판 시점에서 이 종목을 산다면은 단기적인 상승을 먹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최근에 주가 상태를 보면은 지금 개인이 계속 이 인버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들이고 있으니까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개인들이 좀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보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보유 수량을 이 그래프에 삽입을 해놓고 다른 대중들과 나는 다르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이 보는 이런 보조지표들을 켜놨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것들은 이런 부분이죠. 볼린저 밴드가 지금 수렴 후 확장을 하는데 아래로 확장을 해서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눈에 띄고요. 두 번째로는 스토캐스틱이 K가 D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장기적인 오실레이터 지표도 하락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난 지점에서는
이 종목을 사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K가 D를 데드크로스 나는 이런 때 뭐 싸다고 살 게 아니라 보조지표적으로는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조지표가 얘기한 대로 현재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기 위해서는 보통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던가 아니면 고점 대비 어느 정도의 하락이 발생을 해야지만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좀 예고해 주는 게 ADX라는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ADX 수치가 50 이상이 되고 이 볼린저 밴드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때 보통 바닥에 다다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곤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을 참고해 봤을 때는 앞으로 며칠 동안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 ADX 지표는 50을 넘지 않았고 이 주가도 볼리저 밴드 하단선 밑으로 아직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보조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는 편이 좋겠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다고 해서 바로 팔기에는 좀 아쉬운 시점이죠. 팔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난 지점이나 아니면 이런 전고점이 깨지면서 떨어지는 시점에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팔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 ADX가 50이 넘게 됐을 때 한 번 정도 물을 타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한없이 떨어지거나 끝없이 오르는 뭐 그런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극소수 종목들이 가끔씩 뭐 상한가 행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지표를 추적하는 이런 ETF 같은 차트들은 끝없이 오르고 끝없이 내리는 그런 현상은 많이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이런 반등이 반드시 오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버스의 현재 주가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